만약 당신의 생각과 의지가 누군가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이름 모를 누군가가 아닌 국가의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정신이 지배된다면 말이죠. 상상만으로도 섬뜩한 이야기지만 이는 단순한 영화 속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던 한 거대한 비밀 실험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극한의 시도로 이끌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950년대 중반, 세계는 이념 대결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서막이 활짝 열리면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었죠.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공산주의 진영이 세뇌라는 무시무시한 수단을 이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상을 개조할 수 있다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사람들의 정신을 장악하려는 은밀한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스파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밀스러운 회의실에 모인 인물들의 실루엣처럼 이러한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단적인 아이디어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1953년 CIA는 인류의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킵니다. 바로 MK울트라라는 이름의 극비 프로젝트였죠. 기밀 문서에 선명하게 새겨진 무쿨트러라는 글자는 마치 어두운 서막을 알리는 듯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인격을 재구성하는 것, 마치 백지 상태의 뇌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듯 사람의 의지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들은 온갖 비윤리적인 방법들을 거리낌 없이 구상했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의 실험실에는 다양한 약물병과 최면, 도구들이 놓여 있었을 겁니다. 강력한 환각제인 LSD를 비롯한 다양한 약물들을 투여하고 최면술을 이용해 의식을 조종하며 심지어는 감각을 완전히 박탈하는 극한의 환경을 조성해 인간의 정신을 붕괴시키려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어떠한 도덕적 제약도 없이 진행되었죠. 연구원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웠을지도 모릅니다. 실험 대상자들이 겪게 될 고통이나 인권 침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그저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이러한 금기를 넘어선 실험은 과연 어떤 비극을 낳게 될까요? 그 금기를 넘어선 시도들은 결국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끔찍한 실험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연구원들은 감각 박탈을 위해 마치 죄수를 가두듯 쫓고 어두운 방의 사람들을 고립시켰습니다. 빛 한 줄기, 소리 한 점 없는 완벽한 암흑과 고요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고립된 채 시간 감각마저 잃어버린 이들은 곧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자아의 붕괴는 그렇게 시작되었죠. 최면술은 단순히 잠시 잠들게 하는 것을 넘어 의식을 조종하고 기억을 심거나 지우는 시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인형극의 실을 쥔 조종사처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침투하려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잔혹한 과정은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때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우연히 이 프로젝트에 눈에 띄어 강제로 끌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약물에 취해 혹은 최면에 걸린 채 자신들의 의지와 자율성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도 많은 이들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고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미궁 속에 갇혔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어두운 실험실 벽 안에 갇힌 채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은밀하게 자행된 인권 침해의 역사는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감춰질 것 같았던 어둠 속의 진실은 결국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올린 비밀이라도 언젠가는 작은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는 중요한 법안이 발효됩니다. 이 법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정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죠. 바로 이 법을 통해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질 실마리가 제공된 것입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 주목했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끈질기게 자료를 추적하고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과 혹은 자신들의 가족이 이 실험의 희생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유가족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침묵을 깨며 국가가 자행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세상에 고발했죠. 특히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프랭크 올슨 박사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그는 CIA 소속의 생화학자였는데요. 1953년 동료들과 함께 극비리에 진행되던 MK울트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도 모르게 LSD를 투여받게 됩니다. 이후 심각한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던 그는 며칠 뒤 뉴욕의 한 호텔 10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곳에 드리워져 있었죠. 프랭크 올슨 박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충격적인 비밀 실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더듬는 여정과 같았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의혹들은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죠. 특히 1970년대 중반 미국 사회를 뒤흔든 정보공개법이 이 모든 진실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 덕분에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정부 문서고의 문이 마침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밀 문서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속에서 언론인들과 역사가들은 충격적인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죠. 마치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보물 지도를 찾아내듯 찢겨진 문서 조각들과 흐릿한 필체의 기록들이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프라이터 소리가 가득한 자료실에서 기자들은 밤샘 조사를 거듭하며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그들의 끈기 있는 노력은 곧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진실의 완전한 규명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많은 정보를 숨기려 했고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끊임없는 외침이었습니다. 특히 프랭크 올슨 박사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끈질기게 제기하며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주장했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간 싸웠고 그들의 목소리는 결국 거대한 침묵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마침내 1975년 미국 상원의 처치위원회 청문회에서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원 의원들과 대중 앞에서 당시 CIA 국장이었던 리처드 헬름스는 프로젝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인간적인 실험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청문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 감춰진 국가 기밀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고뇌 어린 표정과 충격적인 증언들이 오고 가는 청문회장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을 겁니다. 이 폭로로 세상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비윤리적이고
잔혹한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공포를 안겨주었죠. 특히 LSD와 같은 약물을 동의 없이 투여하거나 최면, 감각 박탈 등 극단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려 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혹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는 의혹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국가 권력이 얼마나 쉽게 윤리적 경계를 넘어서고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였죠. 이 사건은 과학 연구의 윤리적 책임과 국가 권력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정의를 향한 끈질긴 갈망이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파기되었고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그 잔혹한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비밀주의와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향한 여정은 때로는 길고 험난하지만 결국 그 빛은 어둠을 걷어내고야 마는 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파기되었고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그 잔혹한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비밀주의와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향한 여정은 때로는 길고 험난하지만 결국 그 빛은 어둠을 걷어내고야 마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깊이 감춰졌던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실체가 과연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마치 겹겹이 쌓인 비밀의 장막을 한꺼풀씩 걷어내는 과정과도 같았죠.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소문이나 음모론처럼 여겨졌던 이 이야기가 점차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 바로 정보공개법이라는 강력한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언론이 이 법을 활용해 정부 기록을 요구하면서 꽁꽁 숨겨져 있던 문서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잊혀진 보물을 찾아내듯 말이죠. 특히 1970년대 중반 미국의 상원위원회가 CIA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을 때 프로젝트의 일부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언론의 집요한 추적과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이 겪은 비극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희생자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그림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거대한 괴물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진실 추적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프랭크 올슨 박사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CIA의 생물학전 연구원이자 MK울트라 프로젝트의 피실험자였는데요. 1953년 LSD 투여 후 환각 상태에서 뉴욕의 한 호텔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석연치 않은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진실을 요구했죠. 수십 년이 흐른 뒤 정부는 마침내 올슨 박사에게 LSD가 투여되었음을 인정했고 그의 죽음이 MK울트라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격발시켰고 프로젝트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올슨 박사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촉발한 진실규명운동은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존재를 다시금 환기시켰고 결국 1970년대 후반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실체는 공식적으로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국가가 바로 그 자유를 지켜야 할 자국민에게 비인간적인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던졌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과학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과연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선이었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시대의 광기 어린 실험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가 권력의 오남용이 개인의 삶과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MK울트라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역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움직임을 항상 감시해야 하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사건이죠.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시도라는 개념은 정보화 시대와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지금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무의식 중에 조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마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지키고 권력의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요? 이처럼 역사의 교훈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